회장인 박단수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혼자 공부했다. 그걸 가르쳐야 할 주체는 당신들이라고 교수들을 직격했습니다. 또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 없이 얘기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의대생 복귀를 호소한 학장단을 향해서도 학장이라는 자가 정부 권력의 편승에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한다며 도넘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중증 질환 환자 단체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거들었습니다. 교수들이 내부에서 공격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례는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며 수모를 겪고 있는 전공의 등 참의사들에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성명을 올렸던 교수들은 정부의 잘못이 있지만 의료계도 함께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촉발하는 게 아니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학생 커뮤니티엔 의대생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도대체 원하는 복귀 요구 조건이 뭐냐는 비판글이 이어지는 등 갑론을박은 의료계 밖으로도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의사 정원을 논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논란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는 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해외 감기약이나 수면제 등을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 관세청은 모르고 들여오다가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엑스레이 화면에 작은 원이 다량 포착됩니다. 알약이란 의미. 화물을 뜯어보니 해외에선 흔히 유통되는 감기약이지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입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택배입니다. 라면도 있고 일반적인 물건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된 건 바로 이 감기약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성분은 마약류인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성분의 이 미국 감기약도 현지에선 합법 판매되지만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합니다. 마약 성분이 함유가 돼 있는 약들이고요. 가족이 아프다니까 저희 약 효과가 좋아요라고 하고 보냈는데 한국에선 허용이 안 된 약품이니까. 마약류 의약품은 지난해 37kg가량이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4년 전보다 43배 늘었습니다. 감기약인 줄 알고 사왔다 세관에서 걸렸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샀다고 해도 무조건 입건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마약 밀수 혐의로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은 부지에 의해서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상관계 참작 사실은 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관세청은 해외 의약품을 살 땐 마약류 함유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하지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라면 아예 안 사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가 일본 도쿄에서 개막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슈퍼스타 오타니와 선발 투수 야마모토가 활약한 LA 다저스가 시카고 컵스를 꺾고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2차전이 치러집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개막전으로 펼쳐진 도쿄 시리즈. 정가로 최고 가격이 150만 원이었던 입장권이 최대 3천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최초로 50홈런, 50도루 시대를 열었던 오타니는 1번 지명타자로 올 시즌 첫 타석을 시작했습니다. 컵스의 선발 투수로 나선 일본인 투수 이마나가 쇼타를 상대했는데 첫 타석은 내야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타격감을 조율한 오타니는 다저스가 한 점 뒤져있던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잘 맞은 타구로 올 시즌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이어 WBC 한국 국가대표 출신의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의 안타에 2루를 밟았고 컵스의 수비 실책을 틈타 시즌 첫 득점까지 완성했습니다. 오타니는 9회에도 2루타와 득점을 더하며 2안타 2득점으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인 선발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도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며 지난해 서울 시리즈 1이닝 5실점의 악몽을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일본인 빅리거들의 투타 활약을 앞세워 다저스는 기분 좋은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開幕戦という特別な試合でさらに東京で開幕するということで僕たち日本人にとっては特に大切な試合を勝てたということはすごく良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 오늘 열리는 2차전에서 다저스는 지난 1월 입단한 일본인 루키 사사키 로키를 선발로 예고했는데 사사키는 도쿄돔에서 역사적인 빅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다저스와 컵스는 도쿄에서 개막 2연전을 치른 뒤 미국으로 돌아가 남은 시범 경기를 치르며 이달 말 본토 개막전을 준비합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6.25 전쟁 당시 화물선으로 14,000명을 대피시킨 흥남 철수 작전.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역사입니다. 사흘간의 항해에서 5명의 새로운 생명도 태어났는데요. 이제 70대 중반이 된 이들이 당시 미국인 승선원을 만났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1950년 12월 6.25 전쟁이 한창이던 함경남도 흥남항. 영하 47도 혹한과 15만 준공군의 인해 전술로 피난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최대 수용인원 2,000명의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군수물자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 14,000명을 태웠습니다. 기적의 항해라 불리는 흥남 철수 작전. 당시 배에선 5명이 태어났고 이들에게 붙인 별명은 김치 1호부터 5호. 갓난아기였던 김치 1호와 5호가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미국인 승선원과 다시 만났습니다. How have you been? Very well. All right. I'm really happy to see you again. 꽃다발을 건네며 못다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은인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고 우리 후계 세대들한테도 이런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96살인 스미스 씨는 자신마저 떠나면 위대한 역사가 잊혀질까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들의 출생 증명서도 만들어 왔습니다. We had no interpreters, we had no way to communicate, but they did exactly as we wished. We were so impressed with the Korean people.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인류에는 7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배우 박보검이 음악 예능 진행자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또 우영우 열풍을 만든 배우 박은비는 광기 어린 천재 의사 역에 도전하는데요. 대중문화 소식 김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천재 의사로 돌아왔습니다.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배우 박은빈이 2년 만에 선택한 복귀작은 메디컬 스릴러. 신경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네 자존심에 수술 미스. 연기파 배우 설경구, 박병은과 함께 첫 악역에 도전하는 박은빈이 연기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늘 계산적으로 연기하는 편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그 호흡에 맞춰서 그냥 본능을 조금 오감을 깨운 채로 연기를. 순박한 섬소년에서 무쇠 가장으로 단숨에 세계를 사로잡은 배우 박보검. 봄과 함께 찾아온 더 시즌즈 MC 박보검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음악 예능 진행자로 팬들과 만납니다. 초호화 캐스트의 담백한 진행 솜씨로 합격점을 받은 첫 방송. KBS는 매주 화요일 박보검 예능과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을 연속 방송하는 박보검 스페셜을 특별 편성했습니다.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유족의 충격으로 사망 닷새 만에 마련된 빈소에는 KCM, 이효리, 아이유 등 동료들과 팬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유족 측은 휘성이 마음속 별로 영원히 남길 바란다는 바람과 함께 조의금 전액을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올해 봄꽃 개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양 매화 축제는 꽃이 다 피지도 못한 상황에서 축제가 이미 끝나버렸는데요. 그런데 어제 세찬 눈이 내리면서 설중매가 장관을 이뤘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거센 눈발이 휘날리는 매화마을에 나무마다 새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린 홍매화는 순백의 눈꽃과 어우러져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하나 둘 피기 시작한 백매화는 눈송이에 파묻혀 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눈 속에 핀 매화 설중매가 광양 매화마을을 수놓았습니다. 특별하게 설매를 보잖아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색다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년 이맘때면 붉고 하얀 매화가 알록달록 마을 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이루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매화 축제는 이미 사흘 전 끝났고 충분히 코앞인데도
매화꽃 개화율은 50%에도 못 미칩니다. 지난달 평년보다 낮은 기온 탓에 봄꽃 개화가 2주가량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꽃이 안 폈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조금 늦게 와봤어요, 한번. 근데 아직 많이 안 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늦은 개화에 꽃샘추위와 춘설까지 내리면서 매실 농가는 냉해가 걱정입니다. 꽃몽오리가 얼어버려요. 그래갖고 낙하가 돼버리더라고. 제대로 활짝 안 피고. 열매가 낙하가 돼버리니까 안 열지, 당연히. 3월에 때 아닌 눈이 이색적인 설중매를 선사한 가운데 광양 매화마을 매화꽃은 이달 하순 만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찰청 연결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신호와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로 배려해서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사근램프 부근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로 인해 3차로 주행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 홍지문 터널에서 홍은램프 사이 마찬가지로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서 있어 1, 2차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방향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 떨어지는 가운데 반대 성남 방향으로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구간 밀리다가 이후부터는 원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혼잡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종로 수은회관 앞에서 1,000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고 퇴근 시간인 7시부터는 약 7,000명이 동십자 교차로에서 안국 사거리와 종로 1가 사거리,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적선 사거리로 행진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월곡 나들목에서 기름 나들목 부근 도로 정비공사로 부분 통제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지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영하 5도, 보라색 지역은 영하 10도 미칩니다. 서울이 영하 1.9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 정도 낮고 장수 영하 12.5도, 대관령은 영하 19.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서울이 17도로 4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8도, 청주가 영하 1도, 창원은 0.5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대전과 광주, 대구가 9도, 부산과 창원은 10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곧이어 인간극장이 방송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따 줄게. 부가 물건의 소유권을 서로 내 것이다 주장하고 있는 그 현장. 더 이상 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앞으로 진짜 조롱당할 거야. 맞아. 야, 이거 한번 따면 아웅이다 늘 뻔했어요. 이거 장식이야. 장식. 오늘 손님 정말 좋겠네요.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황홀합니다. 대접받는 기분.
소름. 너무 맛있어.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 오는 4월 20일 일요일 전국에서 실시됩니다.